안녕하세요. 지혜의 문장을 읽고 부의 태도를 배우는 곳 여기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논어 2편 1장부터 24장 위정에 대해 짧고 깊이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논어 2편 1장 정치를 덕으로 하면 북극성이 자리를 지키고 별들이 그를 따르는 것 같다. 진정한 리더는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 중심이 된다. 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극성이 제자리에서 빛을 발하듯 진정한 리더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킬 때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존재 자체로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리더의 본질입니다. 군자의 덕은 소리 없이 향기를 퍼뜨리는 난초와도 같습니다. 스스로 올곧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 기운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리의 크기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태도와 결정,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로 사람들 곁에 빛을 남깁니다. 중심에 서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덕이란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타인을 감화시키는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그 어떤 화려한 구호도 아닌 묵묵히 빛을 발하는 당신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논어 2편 2장 시경 300편의 가르침은 단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사악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말과 행동은 마음의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진실되고 깨끗할 때 그 표현 또한 고귀하고 올바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은 모든 관계와 행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거칠애를 가지더라도 마음이 맑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평온하고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의 인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순수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말과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논어 2편 3장 정치와 형벌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덕과 예로 이끌면 부끄러움을 알고 절제하게 된다. 외적 규율보다 내적 도덕이 사람을 바꾼다. 정치와 형벌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겉으로는 질서를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끄러움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외적인 두려움은 일시적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덕과 예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참된 변화와 성장은 외적인 압박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강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낄 때 진실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면의 도덕이 바로 설 때 사람은 절제를 배우고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외적 규율이 아닌 내적 도덕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덕과 예의 힘을 체득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논어 2편 4장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는 것은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배움이 삶의 중심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30세에 자립한다는 것은 비로소 세상 속에서 단단히 서는 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책임과 역할을 인정받으며 자신만의 길을 열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40세에 의욕이 없다는 말은 스스로를 제대로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명확해졌음을 나타냅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나이입니다. 50세에 천명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는 때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지혜를 경험합니다. 60세에 이르면 귀가 순해진다는 말처럼 타인의 말과 의견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와 배려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순간입니다. 70세에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된 경험 속에서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경지에 도달했음을 뜻합니다. 바로 인생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나이에 따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며 각 시기는 자기만의 아름다운 의미를 품고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논어 2편 5장 맹의자가 공자에게 효가 무엇인지 묻자 공자는 짧고도 깊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거슬리지 않는 것이다. 효란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뜻을 헤아려 불편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한 사람의 부모가 가지는 생각, 역사를 품은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자가 말한 거슬리지 않음의 가치입니다. 부모의 뜻은 단순한 말 속에 숨겨진 그들의 삶과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라 그리고 헤아려라. 부모의 이야기는 그저 듣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따라야 할 도리입니다. 효는 그저 순종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공감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와 이해가 부모의 마음을 채우고 그들의 삶을 환히 비출 것입니다. 그래야 효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삶에서 빛나는 미덕이 됩니다. 논어 2편 6장 군자는 가벼움과 경박함을 경계합니다. 무게감이 없는 사람은 결코 위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품격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 흔들림 없는 신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품격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이를 두려워하며 숨기지 말고 기꺼이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와 수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자의 본질이자 삶을 바로 세우는 근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한 순간에도 품격을 지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진정 위대한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논어 2편 7장 공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을 3번 살핀다.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할 때 진심으로 했는가? 친구와의 교류 속에서 신의를 지켰는가? 내가 배운 것을 스스로 실천했는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길을 잃고 맙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나의 도리를 다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이는 더 이상 외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고 깨달음을 찾는 진중한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논어 2편 8장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과 땅만 생각한다는 공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품격과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덕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과 그 속에서 오는 바른 가치를 고민합니다. 반면 이익과 땅만을 생각하는 이는 당장의 이득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작은 것들에 매몰시킵니다. 인간의 품격은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마음을 두느냐에서 출발합니다. 단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서 모두를 위한 덕을 선택하십시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좇다 보면 그 끝은 공허와 후회로 가득할 것입니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 하나, 주제 하나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깊이 고민하십시오. 논어 2편 9장 그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의 행동을 보라. 그러나 그 행동마저도 본질의 전부는 아니다. 그가 선택한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보이는 그의 편안함을 보라. 그곳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다. 사람의 본심은 말로 꾸며낼 수 있다. 행동으로조차 감출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 그 길에서 찾는 평안함은 거짓을 품을 수 없다. 선택은 곧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진실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논어 2편 10장 옛것을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지혜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지식을 터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 둘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반복 속에서 우리는 깊이를 더하고 갱신 속에서 우리는 넓이를 확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얻은 지혜는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이가 스승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정진시키는 동시에 세상의 빛을 비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논어 2편 11장 군자는 넓고도 깊게 사람을 품습니다. 그는 편을 가르지도 누구를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은 탁 트인 바다와 같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감쌉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인은 자신과 다름을 이유로 무리를 짓고 벽을 세웁니다. 좁은 마음은 이익을 좇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갇히게 합니다. 진정한 군자는 모든 이익에서 배울 줄 알고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널리 어울립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자처럼 넓고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인이 걸어가는 좁고 어두운 길을 택할 것인가. 마음의 빗장을 푸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품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군자의 길입니다. 논어 2편 12장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방향을 잃은 배와도 같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곧 혼란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마음을 허공에 떠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태롭고 불안정한 삶을 낳을 뿐입니다. 암과 깨달음은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식은 사고를 통해 깊어지고 사고는 지식을 통해 견고해집니다. 배우며 생각하고 생각하며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며 이 둘이 함께 해야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그 균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과 깨달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단단히 다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논어 2편 13장 다른 생각과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마음을 닫고 자신의 기준에 갇혀버리면 세상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단을 과하게 공격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구별하는 지혜와 동시에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유연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줄 아는 강인함입니다. 타인의 생각을 무턱대고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그 유연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덕이란 편협함에서 벗어나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삶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논어 2편 14장 군자는 평온하고 소인은 늘 근심한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평온함은 단순히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군자는 스스로의 본분을 알고 그것에 충실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을 먼저 다스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쌓아갑니다. 반대로 소인은 겉만을 바라보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의 여유는 곧 인격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세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를 의미합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곳에 삶의 깊은 만족이 깃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평온을 결정짓고 당신의 평온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논어 2편 15장 진정한 스승이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 마음은 늘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은 스스로를 채우는 동시에 타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가르치기를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나눔의 기쁨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온전히 나누면서도 타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스승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배우는 만큼 성장하고 나누는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지식을 매 순간 새롭게 채우고 그 지식을 나무처럼 퍼뜨리는 삶. 그것은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여정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스승의 자세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논어 2편 16장 배움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공자는 말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고. 이는 누구나 배우고 변화할 수 있음을 뜻한다.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배우고 익히며 스스로를 갈고 닦아 나아간다. 중요한 것은 태생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길은 열리고 변화는 이루어진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결국 정상에 이를 수 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힘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라. 당신의 노력이 당신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 것이다. 논어 2편 17장 무언가를 단순히 안다는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삶을 넘어 그 일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 그는 이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즐기는 사람, 그는 단순한 노력을 넘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과는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성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좋아함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즐김은 그 열정을 끊임없이 지속하게 만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는 힘은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일이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지. 즐기지 못하면 진정한 실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너무 즐기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을 만드는 길입니다. 논어 2편 18장 정치는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가? 공자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백성을 굶주리지 않게 할 식량, 나라를 지킬 국방, 그리고 사람들 간의 신뢰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뢰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결국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방이 약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약한 힘으로라도 일어서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전체가 붕괴하고 맙니다. 신뢰는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며 나라를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나라는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믿음을 쌓아가는 것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논어 2편 19장 신뢰는 인간관계의 뿌리이며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이는 곧 신뢰가 없이는 그 어떤 조직도 사회도 그리고 한 개인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거짓과 의심 속에 사는 이는 끝내 고립되고 믿음을 쌓은 이는 많은 사람과 함께 나아갑니다. 교감과 조화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또한 나 자신이 누군가를 믿을 줄 아는 사람인가? 신뢰가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더욱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논어 2편 20장. 진정한 삶이란 위선을 버리고 참다운 용기를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조상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긋난 아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되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칠애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형식적인 겉모양이 아니라 올곧은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옳은 일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기의 부재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넘어서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실천에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솔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짜로 만듭니다. 위선을 내려놓고 용기를 손에 잡으세요. 마음의 진솔함과 행동의 결단력이야말로 당신을 빛나게 할 진정한 미덕입니다. 잊지 마세요. 참된 사람은 진실함과 용기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논어 2편 21장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 속에는 삶의 본질과 존재의 이유가 담겨 있다. 진리는 단순히 배움이나 지식을 넘어서 우리를 깨우치고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같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갈림길 앞에 서며 방황하기 마련이다. 그런 순간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이다. 삶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 도를 깨닫는 아침이 있다면 그 하루는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없다. 진리란 우리의 삶을 넘어 생명 그 자체의 의미를 알려주는 길잡이다. 그러니 매일 아침 마음을 열어 도를 듣고 깨우쳐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할 힘이 될 것이다. 논어 2편 22장 길을 걷는 사람은 겉모습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옷이 초라하거나 음식이 누추하다고 부끄러워한다면 그 마음가짐으로는 도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란 화려한 외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의 옷깃이나 그릇의 크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가 얼마나 도에 가까운지 그 본질을 살펴야 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이 공허하다면 그는 결코 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반면 누군가가 소박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는 도를 이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면은 결국 사라지고 바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겉이 아닌 본질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도를 논할 수 있고 스스로도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논어 2편 23장 군자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외부를 탓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입니다. 책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명과 원망 속에서 멈춰 서지 말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십시오. 변화의 첫걸음은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군자는 자신을 통해 성장하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또 마음 깊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논어 2편 24장 욕심은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지나친 용기는 판단을 흐리게 하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성냄은 순간의 감정으로 많은 것을 망치게 하고 후회를 가져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것이 도를 따르는 첫걸음이라고. 절제란 단순히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본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강한 의지입니다. 욕심과 용기와 성냄을 삼가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